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최근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실지 걱정이 되네요.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담았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원도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노래기 때 습격, 농어촌 작은 영화관,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마을자치, 강원도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춘천 도심의 한 산책길, 다리 밑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벽면 곳곳이 거뭇거뭇합니다. 자세히 보니 지네처럼 다리가 수십 개 달린 벌레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고 고약한 노린내를 풍긴다는 노래기입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3.1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겨울에 이어진 온화한 날씨로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부화했고 최근 잦은 비 등으로 개체수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춥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덜하다고 하는데 작년 겨울에 따뜻하고 하다고 올 또 봄 여름에 비가 자주 왔잖아요. 많이 혐오스럽고 사방에 이렇게 보다시피 돌아다니다 보니까 혐오스럽고 한 것이죠. 특히 전원주택 등 주변에 숲이 있는 곳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밤마다 벌레 수백여 마리가 집 담벼락을 타고 가끔은 방 안까지 출몰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방역을 강화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습니다. 또 웬만한 약으로는 죽지 않고 강한 살충제는 어린아이나 반려동물 등에도 해가 될 수 있어 무조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 아닌 여름철 벌레때에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농어촌 작은 영화관입니다. 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져줬던 농어촌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김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넘도록 영화관 하나 없던 평창군. 2015년 평창시네마라는 작은 영화관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만 24만 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달이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휴관이 길어질수록 경영난은 더욱 심해지면서 위탁 운영을 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국 운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영월 작은 영화관 영월시네마는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여전히 막막한 상황. 정부가 영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발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대형 영화관 위주라 작은 영화관은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세워진 작은 영화관.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 강원형 그린 뉴딜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성기석 기자가 전합니다.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은 29억 톤에 달하는 소행강댐의 담수입니다. 수심 150m 아래에 저장된 물은 연중 영상 7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온도를 이용해 냉각에 필요한 장비에 열을 식히거나 반대로 겨울엔 스마트팜 난방 등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그린 뉴딜 정책에 딱 맞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수백 개 기업이 모여있는 대형 클러스터에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온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데이터 산업이 막 부흥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진짜 데이터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되는데 걔네들이 오기 위한 유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비 중심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 직접 고용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와 분석센터 등 파생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세종시로 확정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전에는 전국 11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완공 목표는 2025년. 이 같은 숙제를 풀어내고 강원도의 미래 먹을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마을 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형 민주주의 마을 자치. 장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주민들이 토론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양이 이게 고기 있게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운동하려고 지나다 보면 막 불핀 자리도 있고 막 술 같은 거 먹고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엔 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안을 분류하고 9월 주민총회와 투표를 통해 마을 계획 최종안을 수립합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춘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자치가 추진 2년을 맞으면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의 풀뿌리 마을자치와 시민 주권 강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 분권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건강한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찜질과 수분크림을 이용한 열감 제거입니다.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빨갛게 달아올랐다면 열감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물수건 혹은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 물이나 화장수, 우유를 화장솜이나 거즈에 적셔 피부에 덮어주면 되는데요. 이후 약을 바르거나 수분크림으로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물집이 생긴 경우라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 휴가철 건강한 피부 관리 비법 두 번째, 감자팩입니다. 감자팩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얼굴에 거즈를 덮은 뒤에 냉장고에 차갑게 해둔 감자즙을 바르면 된다고 하니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진정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휴가철 피부 관리 비법 세 번째, 많이들 알고 있는 오이팩입니다. 피로회복, 피부 진정, 미백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난 오이팩은 붉게 달아오른 피부 열기를 식혀주면 물론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이를 잘라 피부에 올려주거나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글리세린과 밀가루를 섞어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 피부 관리 마지막 아이템, 바로 녹차가루입니다.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탁월한 녹차팩은 플레인 요구르트 2분의 1개 정도의 분량에 녹차가루 1작은술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15분 정도 지난 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 녹차가루가 없는 분들은 녹차를 우려내고 남은 티백을 차갑게 해서 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녹차 티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녹차팩은 피부에 따라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팔목이나 허벅지 안쪽에 미리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피부 관리 아이템으로 건강한 피부 가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봄내 아카데미입니다.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대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봄내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합니다. 봄내 아카데미는 음악과 함께하는 셰익스피어와 세상 읽기, 살림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토의 토론을 통한 시민 리더 강사 양성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춘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국립전문과학관입니다.
원주시가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더불어 생명, 의료를 테마로 한 전문성 및 독창성을 높게 평가받은 원주시는 옛 캠프롱 부지에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40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등 10만 평 규모의 과학, 문화, 체육 명소로 거듭날 국립전문과학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외국인 전용 택시입니다. 속초시가 8월 1일부터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의 지원으로 3시간 동안 2만 원으로 부담 없이 속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이 택시는 외국인의 안에 지원되기 때문에 안내소 방문 시 반드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설악산을 비롯하여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속초의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이 택시로 속초가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의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황금돼지의 섬, 도섬입니다. 지금부터 도섬으로 떠나볼까요? 100길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굴주는 황금돼지섬 도섬. 돼지를 닮은 섬이라고 해서 도섬이라는 이름이 불린다고 하는데요. 황금돼지의 섬인 만큼 마스코트도 번쩍번쩍 황금돼지인가 봅니다. 황금돼지 조형물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벽화,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미희가 황금돼지로 변해 금빛을 내며 무악산으로 사라진 이후 그 자리에 도섬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섬의 전설이 그려진 벽화를 본 뒤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며 분위기를 즐기다 보면 도섬의 출렁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 정말 아름답죠. 도섬에서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 바로 해양 레포츠입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전 안전 장비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인 거 아시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요트를 타고 럭셔리하게 바닷바람을 즐겨보는데요. 산과 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요트 체험 강력 추천입니다. 공기 좋고요, 시원하고요, 상쾌합니다. 해양 레포츠에 요트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원한 바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바다 카약입니다. 시원하게 즐기는 카약 체험,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재밌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나? 억수로 재밌어요. 맞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도섬. 여러분도 창원 도섬에서 시원한 여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행정사서, 시설, 지적 담당 전입 희망 공무원을 모집합니다. 충원 인원은 지방행정 서기 3명, 지방사서 서기보 1명, 지방시설 서기보 1명이며 모집은 충원시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평창 풍력발전에서 전기안전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한은 8월 30일로 풍력발전 운영관리를 담당한 전기기능사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 풍력발전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계격리를 담당할 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회계격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시거나 가족, 사회, 복지학, 금융, 회계, 세무학을 전공한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 기한은 9월 21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장마와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